다음은 공문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하다시피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시행하는 문서이고 도면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탭이라든가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 매개체도 이게 공문서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이 접수하는 또 모든 문서는 공문서고, 여기에 따라서 구급일지라든가 구조일지라든가 화재 출동보고서 이런 관공서에서 만드는 문서는, 소방기관에서 만드는 문서는 모든 게 공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문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시켜드렸는데, 의사 전달과 의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하여 문서가 없이는 업무가 곤란할 때, 이럴 때도 문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화로 불충분할 때,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할 때, 또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할 때, 업무 처리 결과가 보존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서로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문서를 처리하면서 크게 원칙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 처리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업무 분장에 따라서 각자가 직무 범위 내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는 책임 처리 원칙. 내가 문서를 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업무 분장이 A라는 화재 예방 활동에서 홍보 활동이다,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문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뭐냐, 적법 처리 원칙,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 법령에 있는 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자처리의 원칙이다. 그래서 문서 처리는 신속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문서에서 ING로 하자면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고, 책임 처리를 해야 된다. 각자 자기 직무 범위 내에서 항상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적법 처리도 해야 되고, 법령에 따라서 권한이 있는 데가, 또 문서는 전자 처리가 원칙이다. 이것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 기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화재 예방 대책을 세운다, 또 소방 훈련을 한다 할 때 최초로 내가 업무 처리상에 내가 담당하는 업무로 되어 있어 내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검토는 내가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직속 상관, 내가 개원이다 그러면 팀장이 검토자가 되겠습니다. 팀장이. 또 과장도 검토자가 되겠습니다. 협조는 내가 소방훈련을 함에 있어서 소방차를 동원해야 된다. 그러면 옆에 과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팀장 또는 과장의 한테 옆에 과에 협조를 구할 때는 협조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 기한은 내가 했고, 내 직속 상관인 팀장이 검토가 되고, 그리고 내 소속된 과장 검토와 그리고 다른 과의 협조에 대단히 협조를 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기관장이 하는 것을 결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처리 절차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상에 전자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 원칙이다. 이게 문서 처리 원칙 중에서 전자처리 원칙, 적법 처리 원칙, 책임 처리 원칙, 신속 처리 원칙, 이렇게 4가지를 문서 처리 원칙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서 종류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문서는 작성 주체에 따라서 또 유통 대상 여부에 따라서 문서는 문서 형식이 구분이 되는데, 작성 주체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을 한다든가 또는 시행을 한다든가 시행문이 있습니다. 또 문서를 접수할 때는 이게 공문서가 됩니다. 공문서. 사문서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내 개인 공인이 관료가 아닌 개인이 또 개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개인이 작성한 이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관공서에 접수가 되는 때에는 이게 공문서가 됩니다. 밑에 있죠. 사문서도 각종 신청서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일단 접수를 합니다. 접수된 것은 공문서고, 공문서가 접수된 이상은 요거는 임의적인 회수는 불가하다. 임의적으로 회수는 불가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유통 대상에 의한 구분이라고. 우리가 유통 대상 어디로 수신처가 어디가 있냐, 대내로 하냐, 대외로 하냐, 내부 결제로 하냐, 이런 게 있습니다. 내부 결심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이 서반서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처리하고 방침을 받고 보고하고 검토를 해서 결제받는 문서다. 다시 말해서 하재 예방 교육을 한다. 그럴 때는 내부적으로 내부 결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가지고 과장 검토와 최종 간서장의 결재를 받은 것이 내부 결재입니다. 여기서 다른 기관으로 문서를 발송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대외 문서, 제2안으로 대외 문서가 되겠습니다. 대외 일반 국민이나 단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 문서를 발송하는, 즉 수발하는 문서는 대외 문서. 그리고 내 문서 중에서 협조전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협조전. A라는 과에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B라는 곳에 문서를 협조를 한다든가 B라는 경우로 결과를 통보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이 보조기관과 보조기관 간에 상호 협조할 때는 이거를 보고라든가 통지를 위해서 수반하는 문서를 내문서, 문서 유통에 따라서 내부 결제 문서, 내부 결심 문서, 대내 문서, 대외 문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자 여부에 따라서, 전자 여부에 따라 전자문서와 종이문서가 되겠죠. 전자적으로 형태를 작성해 가지고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는 전자문서다. 또 종이문서, 보통 우리 이제 일반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에 하는 것을 종이로 형태로 작성한 문서를 종이문서라고 보통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문서 성질에 따라서 분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서 성질에 따라서 법규문서와 지시문서, 또 법규문서와 지시문서, 그리고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규문서는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헌법이나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부령, 그리고 조례나 규칙이 이 법규문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시문서는 행정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훈령, 제메토 이렇게 말하고, 지시, 예규, 일일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지시문서 중에서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으로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서 바라는 문서, 훈령 메토에 의한 사항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항을 단기간 또 장기간에 지시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훈령이라고 지시는 상급기관에서 직권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이다. 그것도 지시문서, 예규, 일상 행정 업무를 통일 또는 반복적으로 행정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다. 통일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일일명령은 당직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시간의 근무라든가 휴가 등 일일 업무에 대한 명령을 일일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나왔지? 누가 잠깐 잘못 만드셔서 비디오 중지를 누르신 거. 일단 녹화하시고 편집은 제가 편집을 좀 해야 되네. 내일 해놓을게요. 미안해졌지. 아 근데 말이 저기서 가르칠 때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틀려버리네. 네. 지금 아마 이것도 다 녹화가 돼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 다 자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시 반에 오네. 그러니까 이거 끝나시고 좀 가서 내가 45분에서 50분 사이. 그러니까 편집을 제가 내일 그래 관계없어. 자 아니 이게 안 돌아가지? 다시 또. 하시고 네, 다음은 공고문서가 있는데 공고문서는 고시하고 공고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한테 알려주는 거, 일반인한테 알려주는 건데 고시라는 것은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문서를 고시랍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공고는 입찰이라든가 공사를 입찰한다든가 시험을 공고한다든가 등 단기간이고 일시적으로 알리는 것을 공고문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또 비치하고 업무에 활용되는 이제 대장이 있어요. 접수대장, 카드 이런 것도 비치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이업물 허가대장 또 근무 확인대장 이런 것도 초과근무 확인대장 이런 것도 비치문서가 되겠고, 민원문서라는 것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서 인가라든가 허가, 처분 등에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그에 따른 처리하는 문서 모든 것을 민원문서랍니다. 민원문서는 보통 처리기간이 보통 있죠. 3일짜리, 5일짜리, 10일짜리 일반 이업물 허가, 소방서에서는 허가라는 게 이업물 허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민원을 접수할 때는 보통 민원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동의 같은 경우도 3일짜리가 있고 모든 게 민원인이 대하는 것은 처리 기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일반 문서는 그 위에 속하지 아니한 문서를 일반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회보라는 게 있는데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의 업무 연락이라든가 보통 이제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일반적인 간단한 것을 긴급하니 연락할 때는 업무 연락이라고 해가지고 통보해서 알리는 그런 문서가 있고, 또 보고서 어디 갔다 오면은 결과 보고서, 연구한 연구 보고서 이런 것을 보고하거나 건의하거나 할 때 작성하는 문서, 이런 것도 보통 여러분들도 아까 공무원은 문서가 말해준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항상 이분들 팀장, 과장 결재를 득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문서 작성 형식에는 아까 말대로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일반문서 이렇게 되는데 법규문서는 조문 형식이라든가
누년, 몇 년도 몇 년도 이게 일렬번호로 그렇게 매겨집니다. 법률제 몇몇호 이렇게 문서 번호가 매겨지고 지시문서도 이제 훈령이라든가 예유도 이게 누년 일년 번호로 매겨지는데 훈령제 몇 호에 의해서 예유제 몇 호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 처리한다. 또 지시문서는 지시라는 사항을 제일 앞에 쓰고 제 몇 호, 2010년도면 2010년도, 2019년도, 19년도 더 몇 호 이렇게 연도가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일일 명령도 하루에 연도별로 일일 번호를 매겨놔야 된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민원 문서라든가 일반 문서는 항상 이거의 과가 보통 먼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소방행정과, 예방과, 구조구급과 제 몇 번 등록번호가 이렇게 접수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생산된 등록번호 또는 접수번호가 무슨 과에 얼마 이렇게 접수가 된다거나 등록을 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서 성립과 효력 발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서 성립은 결재권자, 최종 기관장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을 때 그때 문서로서 성립하면서 또 성립을 하는데 결재권자는 누구냐? 그 행정기관의 장, 결재를 위임받은 자 또는 대결자, 예를 들어 소방서장이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뭔가 같은 결재를 위임받는다, 대결을 한다는 소방행정과장이 됩니다. 차순위 이런 분들이 결재를 할 때는 결재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결재라는 성립 요건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직무 범위 내에서 공문상 작성을 해야 되고 결재권자는 결재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문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냐. 일반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할 때 도달주의 원칙이다. 일반 문서, 종이 문서를 말하는 게요. 수신자한테 도달할 때를 기점으로 하는데 도달주의 원칙이다. 우리가 보통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또 등기로 보낸다든가 보통 2일 내지 3일을 원칙으로 줍니다. 도달주의로. 확인이 안 될 경우는 또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된 전자 시스템에 입력할 때고 공고문서라는 공고고시라든가 공고가 있는 후부터 5일이 경과되는데 여기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놓으셔야 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문서 수발 원칙은 다시 말하면 문서를 일상적으로 말하면 문서를 보낸다. 문서를 발송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직접 처리해야 할 행정기관에다 발신을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하급기관에서 직근 상급기관 이외의 상급기관에 발생한 경우는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급기관 저 밑에 기관이 소방서는 센터 있고 소방서 본소 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기관장이 지금은 보통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유할 때는 좀 가끔 있습니다만은 소방서에서 소방청장한테 보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특이한 경우 빼놓고는 소방본부 도를 거쳐서 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소방청으로 문서를 보고를 하죠. 그렇게 되고 또 문서 수발 원칙 중에는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 위에 하급기관에 문서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근 하급기관을 경유해서 소방서를 보낸다. 그러면 소방청에서 소방본부를 거쳐서 소방서로 가면은 소방서에서는
처리과를 소방과에서 처리할 때, 예방과에서 처리할 때, 구조국과에 처리할 때 이렇게 문서가 시행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다음은 각종 대장이란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자관리를 요즘은 한다.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전자 업무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방관서라든가 센터라든가 각종 지역대라든가 모든 것은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모든 문서는 관리된다. 이 납장 종이 외부에서 이제 개인 사문서가 접수가 될 때는 전자 유통 시스템 문서 등록을 하고 우리가 문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소방 관공서에서는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제 문서 이제 보존이라든가 문서를 관리를 할 때는 철근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된 문서를 보존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문서고에 저장이 되면은 번호라든가 각 과별 문서, 소방과는 소방과, 소방행정과는 행정과, 예방과는 예방과, 구조국과는 구조국과, 민원 업무는 민원, 도면은 도면대로 놔두면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문서를 참고할 수가 있죠. 다음은 문서 작성의 일반적인 사항을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입니다. 우리는 문서 작성은 우리는 국어 기본법에서 어문급연 맞게 한글로 작성한다. 그 뜻이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일단 또 세로 쓰기보다 가로 쓰기로 문서를 작성한다. 내용으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또 약어라든가 전문 용어는 사용은 더 자주 상대방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이 한눈에 그냥 봐도 이건 뭐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날짜는 숫자 표기와 연월일을 생략하고 원점, 점으로 해가지고 알다시피 2020년 7월 2일 원점을 표기를 한다. 시간은 꼭 24시간째를 한다. 그리고 시간은 시분은 쌍점 땡땡 16시 50분 땡 16시 땡땡 50분 이렇게 한다. 용지는 기본적으로 A4 용지다. 그리고 이제 회계장비 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금액을 표시할 때는 금 11만 3천 560원 금 11만 3,560원 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업보를 하면은 우리가 06년 1월이면 2006년을 뺐죠. 그러니까 아래바 숫자만으로는 연원을 표시할 경우는 원점은 연원일 다음에 모두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4월 29일 29 있는 데가 점이 없죠. 10월 31일 쉼표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4월 4.29점 슬래시 10월 31일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또 2013년 6월 27일 목요일은 2013년 원점 찍고 6월 27일 목요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꼭 확인을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0년 7월부터 1953년 1월 1950.7점 슬래시 1954년 1월 점을 해서 방식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후 9시 35분은 21시 35분으로 한다. 그리고 4월 23일 4.23점 6월 15일은 4.23점 6월 15일점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더 말씀드리면 물결 표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서 해야 된다. 띄우면 안 된다. 꼭 붙여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름을 쓸 때 원장 김갑동 띄었는데 원장 한 스페이스 띄지 말고 한 스페이스 땡땡하고 쌍점 띄고 한 스페이스 띄면서 김갑동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좀 어려운 문자가 보통 있는데 쉽게 표기하라 해요. MOU란 말을 많이 해요. 업무협정, 업무협약, IT 기업, 정보기술, IT, 정보기술 기업 이렇게 상대방이 좀 쉽게 알 수 있게끔 힐링, 치유한다. 인프라는 기반 시설이다. 외국어라든가 LA는 쉽게 우리말로 쉽게 표기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준말을 사용할 때는 나중에 전체 말을 써주고 가로 열고 이하 뭐뭐 지자체 이거는 사전에 그 형태를 꼭 기재해서 해라. 직업 그러면은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직장 협의라고 모든 말을 줄이지 말고 써라. 항상 문서에다 어려운 말을 쓰고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쉽게 쉬운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문서 쪽번호 등 표시. 문서가 여러 장일 때는 꼭 쪽번호를 표시를 해준 게 정상입니다.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중요 문서 순서는 명백하게 앞뒤를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야 착오가 없는 거죠. 자, 쪽번호를 표시할 때는 문서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쪽번호를 달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증명이 되는 문서, 허가와 인가 및 등록에 관계되는 문서 이런 것은 꼭 쪽번호를 표시한다. 쪽번호를 표시한 것은 전자문서에서는 전자 쪽에서 자동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쪽번호가. 종이문서는 관인 관리자가 간인을 사용해 이용해서 간인을 한다. 간인을 한다는 뭐는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사이를 적어가지고 딱 간인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민원문서는 구멍 뚫기 천공으로 한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공문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사술에 배부르진 않을 겁니다. 내가 또 직접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하면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고 질문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공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해 가지고 작성한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문서가로 볼 수가 또 있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것도 보낸 이메일도 될 것이고 사문서를 행정기관이 접수한 것도 될 것이고 퇴근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직무상 작성한 프레젠테이션도 공문서가 될 수가 있다. 공문서 종류를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되는 문서는 알다시피 대내 문서, 대외 문서,
그리고 내부 결제 문서가 있는데 유통되지 않는 문서는 내부 결제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시 문서에 속하는 것이 뭐인가? 지시 문서는 아까 훈령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예규라든가 일일명령 이런 게 지시 문서에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문서가 성립하는 시기는 이 결제권자가 해당 문서의 서명을 방식으로 결제한 시점이 공문서로서 비로소 성립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 데로 발신을 하는데 문서 효력 발생 시점은 수신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서에 대해서 좀 여러 종류에 대해서 공문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다시 또 추가해서 제가 대면 수업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